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한국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일본에서 활동 중인 국방 전문가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그는 한국 해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강력한 해상자위대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해군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육군 중심의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 해군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한국 해군을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자료를 검토할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마지막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 해군의 무엇이 그를 그렇게 놀라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다나카 켄지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안보 정책과 군사력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해군력을 분석하는 것이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얼마 전 연구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분석이었죠. 사실 저는 이 과제를 받았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최근 국방력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해군력만큼은 일본과 비교할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해군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군력은 여전히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랜 역사와 체계를 갖춘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양작전 수행 능력에서 일본이 훨씬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부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구축함을 운영하고 있구나.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함정이 있군 정도의 반응이었죠. 그러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상세한 성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무심코 마우스를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구축함의 크기와 무장, 미사일 탑재량을 본 순간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과 단순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KDDX 차세대 구축함까지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동안 제가 한국 해군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충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상세 스펙을 본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과 비교해보려고 자료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던 중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단순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배수량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이 운용 중인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의 배수량은 약 10,000톤. 그런데 한국의 세종대왕급은 12,000톤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닙니다. 구축함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더 많은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미사일 탑재량을 비교했을 때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아타고급 구축함은 MK41VLS를 96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128셀이 탑재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SM-6 요격미사일과 함대지, 순항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활용면에서 한국 구축함이 일본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다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강력한 이지스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수함 전력도 함께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처럼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수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급 잠수함의 상세한 정보를 읽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SLBM 탑재 가능.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SLBM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적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전력은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몇 년 전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자국산 잠수함에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해군의 전력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 되는데, 단순한 숫자의 비교를 넘어 한국 해군은 이제 공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본과 한국의 해군을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도 물론 세계적인 구축함을 전력 보유하고 강력한 대잠수함 작전 능력, 높은 해양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었지만 한국 해군도 강력한 구축함을 전력 확보하고 일본보다 많은 미사일을 탑재 가능하게 했고 SLBM 운용도 가능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군력은 단순히 함정의 숫자가 아니라 전략적 작전 능력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이 이제는 방어적인 해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 해군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항공모함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최근 이즈모급 항공모함을 개조하여 F-35B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경항공모함을 개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KCVX의 세부 계획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은 단순한 경항공모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함재기 운용을 고려한 설계였으며 규모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현재 해군 전력에 투자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항공모함이 완성될 무렵에는 일본보다 더 높은 운용 효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결국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료 조사였지만 어느새 저는 한국 해군을 분석하면서 점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10년 후에는 한국 해군이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책상을 정리한 뒤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 해군이 이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확인할수록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히 방어적 전력을 갖춘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전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쌓아온 해상 전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속도로 발전한다면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저는 분석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전력 강화의 방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함정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KDDX 차세대 구축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력한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KDDX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 최신형 구축함으로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층 발전된 레이더 및 무장 체계를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일본도 새로운 구축함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의 KDDX는 전파 반사율이 현저히 낮아진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함대공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까지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광개토 배치2 구축함을 건조하며 이지스 체계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한층 더 발전된 방공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추가될 것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 해군의 상륙 전력까지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독도함을 포함한 대형 수송함을 운용 중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LPX-2 경항공모함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즈모급과 비교하면 아직 실전 배치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LPX-2는 보다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었으며 한국형 스텔스 무인 함재기 탑재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서 분석했던 장보고 3급 잠수함뿐만 아니라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만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를 뛰어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무3 순항미사일은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지상의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성, 대한미사일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한미사일로 빠른 속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궁, 해군형 미사일은 한국의 최신 방공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전력들은 단순히 함정 자체의 성능을 뛰어넘어 해상작전에서 한국 해군이 얼마나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한 해상 방어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상륙작전 능력, 미사일 전력, 방공체계까지 해양 전투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전략 해군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 해군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동안 저는 한국 해군을 방어적인 역할에 국한된 해군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 해군을 얕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한 해상 방어 전력이 아니라 전략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일본은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는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한국 해군에 대한 저의 기존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이 육군 중심의 군사력을 발전시켜왔고 해군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해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축함과 잠수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강력한 해군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군력 강화 계획을 보면 단기적인 전력 보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고려한 투자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KDDX, 항공모함 LPX-2, 장보고 3급 잠수함, 그리고 해상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까지 한국 해군이 확보해 나가고 있는 전력은 단순한 자위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 해군을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10년 후 한국 해군은 단순히 일본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해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곧 직면하게 될 현실일까요? 저는 보고서를 인쇄하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 해군을 얕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한국 해군은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한 안보 전문가가 보내주신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해군의 발전 속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 그는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국 해군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